최인호 TV 10분 논평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 8일 그리고 10월 14일 1차와 2차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안을 내놓았었습니다. 그중에서 최인호TV의 눈길을 끈 4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건 배당. 둘째,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추악한 전관 부패. 그리고 세 번째, 의원 면직. 바람에 따라서 직을 면한다. 의원 면직 차단. 그리고 네 번째, 구상권 행사입니다. 그럼 하나씩 발표 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1.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검찰 운영이 되도록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사제도 및 사건 배당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법무부도 검찰의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연내 추진 과제로 발표한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및 사무 분담 시스템 확립,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및 조직 문화 정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검사의 의원 면직 사례 중 중징계 사안인데도 법무부가 비위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서 중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의원 면직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 면직 제한 사유 의견 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 확인 단계라고 하더라도 비위 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중징계 비위 혐의자 의원 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법무부에서 의원 면직 청구서가 들어왔을 때 면직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사표 냈을 때 이놈의 자식이 죄를 저질러 놓고 자체 감찰, 자체 징계를 피하면서 사표 내고 토끼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무부의 그런 판단을 위한 정보가 검찰로부터 오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검찰이 그런 정보를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비위 사실로 조사 중이라는 정보를 안 주니 법무부는 자세히 모르고 사표를 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진상 확인 단계라고 하더라도 비위 사실 조사 중이라고 회신하도록 의무화했다. 검찰이 자기 검사를 감싸 안으면서 법무부의 징계 없이 참기름 바른 것처럼 빠져나가는 일을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비위를 저지른 검찰 구성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즉 검찰이 저지른 인권 탄압, 인권 유린 그런 수사에 의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예를 들어 10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나오면은 국가가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그 100억 원에 대하여 그 잘못을 저지른 해당 검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내가 너 때문에 돈을 많이 썼으니 그 돈을 너가 내도록 하여라 라는 거죠. 그런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위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을 보면은 검사의 옷을 입고 마음대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싹 빠져나가는 일이 불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 의원 면직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을 것이고 돈 한 푼 책임지지 않는 것도 막을 것이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검사로서 잘못을 저지르면. 이상의 4가지 개혁안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건 배당이 검찰 지휘부의 자의에, 로비에, 외부로부터의 로비에 맡겨지지 않게 되면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전관부패가 작동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법무법인에서 그렇게 되면 대형 법무법인에서 어마어마하게 1년 동안 많은 돈을 주고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영입할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검찰 예우라는 이름의 검찰 부패라는 경제학적 영역이 쪼그라든다는 거죠.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부패의 상품, 부패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검찰 내에서 어떤 라인을 타고 출세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경제학적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고위직에 올라간 다음에 적은 공무원 월급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최대한 고위직까지 올라간 다음에 은퇴를 하면 든든한 수익 60억, 80억, 100억 이런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라인을 타고 출세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검사들이. 고위직에 올라가더라도 은퇴 후에 특별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굳이 승진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승진에 연연하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며 상부에서 부당한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억지로 따를 가능성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의원 면직을 통해서 검찰 자체 징계를 피하는 법무부 자체 징계를 피하는 꼼수 탈출이 불가능해지고 검찰권 남용으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면 검사 개인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배상을 하여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는 돈 100억 원, 50억 원 등등이 사라지고 뭔가 크게 잘못하면은 자기 돈, 생돈 5억, 50억, 100억이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손해, 경제적 손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들어올 돈 100억이 예를 들어서 사라지고 자기 주머니에 있던 돈 100억이 깨지게 되고 나가게 된다면 토탈 200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상의 요인들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잘 주고받는 시스템이 확립되면 검사 개개인은 출세와 승진을 위하여 또는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지휘부의 부당한 명령에 따라오던 그러한 관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나쁜 지휘 명령을 떠받들면서 검사 옷을 입고 누추하게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그 명령을 거부하고 확 검사 옷을 벗어버리는 것에 따른 경제적 실익이 더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디테일에서부터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권한 남용이 작동할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조국 장관 개인을 낙마시키는데 온 힘을 쏟다가 정작 기존 검사들의 부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맹점을 보였습니다. 나쁜 검사들의 시각에서 설명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존 검찰 내의 기존 검사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현재 우두머리 윤석열 총장은 자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는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가족 인질극을 진행한 것 외에 그 검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자존심 추스르는 비뚤어진 자존심을 위로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실익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매우 불리한 개혁안들이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것을 사실상 전혀 막지 못한 무능한 총장일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 개인에게 신경 쓰다가 검찰 내 검사들한테 너무너무 불리한 치명적인 개혁안들이 속속 추진되고 현실화되는 것을 하나도 막지 못한 무능한 총장, 검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무능한 총장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검찰 내의 관행에 젖어 있던 검찰 내의 나쁜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국회 수준에서 통제 없는 검찰 권력을 제어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법무부 수준에서 그리고 국무회의 수준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지점들에서 검찰의 그릇된 행동들, 심리에
족쇄를 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매우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국회 수준, 국무회의 수준, 법무부 수준 모두에서 그리고 검찰 자체 내부 수준에서 큰 뼈대의 측면에서 가는 뼈대의 측면에서 피와 살과 모세 혈관의 측면 모두에서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들이 확고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국민의 감시와 뜨거운 검찰개혁 목소리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름과 가을 검찰이 저지른 인권 유린 수사 만행은 너무나 지독하고 잔인하고 치졸하고 야비한 것이어서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저지른 업보에 대해서 응당한 벌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